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관리해온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하여 투자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와 기후위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그 소속사와 성함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신당이 이준석 신당이랑 합당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뭐라고 생각합니다. 고요. 그 소속사 지금 언론 인터뷰가 중심이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소속사와 성함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네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네. 조국 전 장관님 출마 얘기를 듣고, 그 상당 이야기를 듣고 네네. 배지를 달 수 없게 하는 게 맞다.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게 좀 공격을 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들고 할까요? 맞아서 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빼면 안 돼요. 예, 어차피 스피커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세요. 그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놓고 하시. 놓고 하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저 MBN 강용호 기자라고 하는데 네네, 강 기자님. 총선 출마 관련해서 뭐 지금 비례로 나가신다 아니면 부산에서 오늘 출마 얘기하시면서 부산으로 지역구를 나가시고 이런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 선언을 했고 저희가 제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의 동지와 벗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근데 제가 이게 저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은 공당이니만큼 정당의 모임분들이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밖에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 동선이 준비 안 돼서 다음 기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소속사 밝히고 이거 밝히고 손들어 주십시오. 예. 이 앞에 계시네요. 네, 부산 예. MBC 예. 김윤아 기자라고 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부산 MBC. 부산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예. 네, 오늘 그 창당 선언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것 같으면 좀 알고 싶고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조언 구하시고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좀 어떤 내용 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문 대통령 만나 뵙고 그 전에 봉화마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늘 아침에는 저 선산에 가서 아버님께 제 결심을 보고 드렸고 또 어머니 만나 뵙고 또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김대중 대통령님 묘소에도 참배할 예정이고요. 오늘 행사 마치고 그 광주, 목포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좀 만나서 상의도 하고 또 거기에 주요한 사람이든 지역이든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할 생각으로 있고요. 어제 문 대통령님하고 뵌 거는 뭐 내가 모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게 저희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어제 아마도 만난 뒤에 기자분들에게 브리핑 내용이 나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그 내용으로 충분히 답이 된 것 같고 마치고 대통령님과 술 한잔 했습니다. 예. 그 외에는 특별하게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창당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희가 같이 저 혼자 당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돕고 있고 같이 손을 내밀어 주고 있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그 모든 계획들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SBS 백운 기자입니다. 네, 백 기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랑 대정당과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그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과도 같이 논의를 하시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또는 제가 만들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 그 차이 다 존중하고요.
현재 저는 그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점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걸 조기 종식하는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가장 그 본진으로 큰 집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왜 별도로 정당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 점을 오히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그 비례협정당 문제는 지금 고민할 사안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떤 모습을 저와 제가 만들 또 저희 동지들이 만들 정당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천천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들고 나오시죠. 질문 더 없으신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안 들렸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KBS의 황영주 기자가 황 기자님. 오늘 이제 부산에 오셔서 예. 신당 상담을 밝히셨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부산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공선의 뭐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 구청만의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되셨지만 부산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 좀. 제가 만들 정당이 지역 정당일 리 없고 당연히 전국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국 정당의 관점에서 저희가 만들려고 한 정당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뭐 부산 지역 제가 제 고향이 부산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선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자체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하려면 전 지역구에서 부산을 포함하여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 말고 말입니다. 전 지역구에서 가능하면 윤석열 정권 대 반윤석열 정권 세력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제가 만들 정당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지역구 출마라거나 비례 문제라거나 비례연합 정당이나 등등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기여를 하고 그 속에서 윤 정권을 심판하고 거기에 누가 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누가 더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데 선봉에 서 있고 더 잘 싸우는가를 가지고 경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은 아닙니다. 잼잼 자본당 부산 단장인데 네네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님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쳐서 무언가 시너지를 낼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15표 이상의 것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도 그런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첫째, 둘째, 제가 답을 좀 하도록 시간을 주실랍니까? 일단 그 시민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저는 모르겠고 제가 이준석 신당과 합친다는 얘기는 뭐 천지개벽이 있다도 있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뒤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기자분들께 받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예, 이동환. 아까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더. 그럼 마지막으로 예,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예. 장관님 아까 이번 총선의 목표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중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만드신 신당의 최종적인 목적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진리를 잡고 계시는 건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릴 게 지금 장관님이 어쨌든 이번에 신당 만드는 거 관련해서 당 내에서 중도층이 좀 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님께서 탄핵 얘기하셨는데 탄핵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200석? 200석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근데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교체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뜻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도층 위반, 아까 민주당의 의견 우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다.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로 만들어내면 중도층 또는 중간층의 우려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지만 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강소정당의 출현을 막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각 정당이 연대하고 손을 잡아서 전국에서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